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1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약간 좀 혼조죠? 네, 약세 종목은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아시아 전반적으로 또 뭐 혼조권, 크게 밀리거나 크게 상승하거나 없이 좀 혼조하는 어떤 흐름들이었고, 오늘 뭐 시장에서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셀트론 그룹주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강한 어떤 면모를 보였고, 또 이제 게임 NFT 쪽은 계속 이제 붕괴되는 어떤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고, 뭐 개별주 성격으로 이제 상승 센 것들 나오기도 하고,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소재주들은 약하지만 뭐 장비주들은 강하고, 그래서 뭔가 좀 뚜렷한 어떤 주도하는 주도주군, 섹터군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각계전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개별주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종목에 포커싱 두면서 조금은 이제 배트를 짧게 잡으면서 거래하는 전략들도 아마 이제 가미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바이 앤 홀드 하면서 막 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뭐 사실 5년, 10년 하는 장기 투자 성격으로는 뭐 그냥 시장 상관없죠. 근데 시장을 이제 분석하는 이유는 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한 어떤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분들은 이제 시황에 이제 대응하면서 이렇게 거래하는 전략보다는 이제 장기 투자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을 읽는 거는 보다 이제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장 한번 해석해 보면서 오늘 오른 것들 왜 올랐고, 또 내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고요. 오늘 셀트론 그룹주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망 얘기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정리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2% 상승, 2927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했지만 종목은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은 하락이었다, 이 정도의 어떤 흐름. 하락 종목이 700종목, 상승 종목이 170종목이고요. 거래대금도 굉장히 적습니다. 10조 원 내외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1% 빠졌고요. 969포인트, 거래대금도 9조 원 수준으로 이제 적었고, 이제 하락 종목 수도 1100종목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렇게 또 있었던 부분은 결국은 이제 전기전자 섹터 때문이죠. 전기전자 섹터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매수, 2차전지 쪽에 대한 매수, 이쪽이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순매수하는 기조고요. 또 이제 금융주들, 은행주들, 보험주들 쪽으로 수급 붙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나 이제 게임 이런 쪽은 계속 매도입니다.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금리 인상한 어떤 그 기조 속에서 이쪽을 가장 패는 것 같아요. 게임, 이제 인터넷 플랫폼 쪽. 그래서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관들이 오늘 2600억 정도 매도했죠. 그래서 외국인은 순매수, 기관은 순매도, 코스닥은 양쪽에서 같이 순매도, 외국인이 1500억, 기관이 870억 정도 순매도. 선물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수급 구도는 요랬고, 그리고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은 65조 원 내외 정도. 다음 주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그 청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 청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객의 수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은 약간 혼조,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급반등하면서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한 2%. 보시면 이제 나스닥도 2.7%. 어제 좀 늦게까지 좀 봤었는데 2% 넘는 거 보고 잠들었는데, 플러스 마감했어요. 나스닥이 급반등을 해서 이제 0.05%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는 약간 빠졌지만 밑골이 크게 그렸고, S&P 500 지수도 양봉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이었던 국면은 좀 지났을 수도 있는데 모릅니다. 또 사실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것들도 염두에 둘 필요 있고, 어제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국내에서는 업비트 기준으로 이제 5천만 원도 깨지면서 투매 현상이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주요 이평선 그래도 지지를 받는 형태가 나왔어요. 다우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중장기 이평선. 근데 이렇게 닿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힘이 좀 약해진 거기 때문에 언제든 깨트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예. 우리가 항상 좋을 것만 생각할 수는 없죠. 좋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상황이 패턴이 이제 반대 어떤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면 내가 생각했던 그걸 고집해서는 안 되고 반대 시나리오도 갖고서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신년 일주일 시장을 보니까 약간 좀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수가 좀 재미는 없겠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최악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미국장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요 정도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 코스피 쪽도 플러스 뭐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요 전저점 요 부근을 붕괴를 시킬 수도 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는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를 보니까 야 이거 중장기 240일선을 계속 이탈을 했는데 이번에는 빨리 돌려 세우지 못하고 전 저점을 깼죠. 그래서 오늘 음봉은 좀 뼈 아프다. 근데 이 음봉을 만든 게 어떤 섹터인지를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 섹터군이 지금 코스닥 지수를 이제 완전히 붕괴시키는 형태로 지금 이제 붕괴는 아니고 이제 굉장히 좀 약세 형태로 만들고 있다는 거. 디지털 컨텐츠 쪽, 오락문화 쪽, 게임과 이제 메타버스 NFT 쪽인데요. 이쪽이 시장의 어떤 흐름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2차전지 쪽으로도 좀 부담 있게 만드는 형태. 코스닥 쪽에서 화학 쪽, 이쪽이죠. 이쪽이 이제 2차전지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역별로 좀 전환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2차전지도 좀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게 사실 뭐 향후 5년치의 실적을 당겨가지고 이제 작년에 시세를 분출시킨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거기서 예상만큼 안 나온다든지 경쟁사 출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사실 무너지기 굉장히 쉬운 어떤 구간에 들어있죠. 그래서 2차전지 뭐 메타버스 NFT 뭐 게임 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들었던 게 먹을 폭보다 이제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떨어질 때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지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제 건들지 않는 게 좀 합리적이다는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려왔고 종목단도 들어가죠. 시총 상위주부터 보면 삼성전자 1% 상승, SK하이닉스 2.8% 상승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삼성바이오는 약보합 정도 중장기평 좀 걸쳐 있네요. 셀트론은 워낙 이제 밑에서 바닥을 다지려는 어떤 형태로 이틀 연속에 이제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어떤 상승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이 추세 전환으로서의 신호로서 가장 확률 높죠. 그래서 내일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기술적으로 우리가 완성도를 볼 때 중요한 패턴이 될 것이다. 세 번의 이제 양봉.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일 셀트론 그룹주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KB금융 3.8%, 최근에 이제 은행주, 금융주가 시장에서 좀 강한 어떤 형태, 신한지주도 1% 상승, 하나금융지주 2.8% 강세.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어떤 흐름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LG화학도 3.3% 상승.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반등이죠, 이게. 사실. 제 의견은 반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따라 들어간다든지, 막 공격적으로, 이거 이제 가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LGNA 솔루션이 100조로 상장하는데, 그 지분 가치만 따져도 이거는 뭐, 너무 저평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오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반등의 성격이 좀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쪽은 조금 부담 있는 최근의 흐름이죠. 뭐 임직원들이 팔아가지고 좀 안 좋은 어떤 투심이 좀 형성된 것 같고 카카오페이도 좀 빠진 어떤 모습. 크래프톤도
와우, 이거 무섭게 빠지네요. 게임주들이 지금 무너지잖아요. 예, 그 흐름에 이제 같이 동반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이브도 보시면, 야, 이거 같이 메타버스 NFT 게임 이쪽은 같이 이제 움직이는 형식이다. 뭐 개별 하이브 문제가 아니죠. 예, 하이브 문제가 아니죠. 크래프토 문제가 아니죠. 예, 이 전반적인 어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섹터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예, 펄어비스도 이제 오늘 약간 빠졌고, 카카오 게임즈 2% 빠졌고, 위메이드 8%. 예, 그래서 뭐 급반등도 나올 수 있죠. 예, 반등에 이제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죠. 저는 2차전지도 이제 에코프로빔, 뭐 이렇게 첨보 이런 종목들 2%대 빠지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이제 추세 이탈하는 형태가 계속 동반되고 있죠. 컴투스 5.9% 빠졌고, 위적 스튜디오 4.6% 빠졌고, 그래서 추세 이탈하는 흐름이 계속 전개되면서 매물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 그래서 이 10배거씩 나왔잖아요. 지금 NFT 뭐 주요 게임주라든지 뭐 메타버스 관련 이쪽은 이제 뭐 10배거 5배, 6배, 7배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위에서부터 공매도도 붙을 거고, 어쨌든 헤지 펀드들의 공모대도 같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분간 좀 시세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흐름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됐고요. 컴투스 홀딩스도 10% 빠지면서 위에서 이제 하방으로 공격하는 어떤 세력들이 붙는 거죠. 그래서 매물과 함께 그런 것들이 지금 약세를 크게 좀 만드는 형태가 되고 있다. 뭐 안넷 같은 뭐 정치 테마주도 사실 뭐 끝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기업 이제 주가 궤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이렇게 음봉 크게 만들면서 이런 것들은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깨지면 좀 부담이 커지죠. 한 번 정도는 이중 고점을 찍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중 고점을 찍을지 여기 올라서 한 번 더 찍을지 그대로 내려갈지는 모르거든요. 이 주포의 의중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나 일시적으로 이렇게 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중 바닥이니 이중 고점이니 삼중 고점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적당히 이제 취하고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하죠. 이거를 일관된 법칙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일관된 어떤 법칙에 의한 전략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저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취하고 나오면 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 조금 더 보면요, 뭐 주요 바이오 종목들은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뭐 매드팩토도 이제 보합 정도.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밀리거나 하진 않았고, 듬성듬성 또 상승하는 것들도 생겼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추세 전환이 된 게 확실시 된다면 사실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도 좀 훈풍이 불기 시작하는 흐름이 전개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의 어떤 물이 빠지면 지금 거의 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들도 이제 뭐 별로 시장에서 힘을 잃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신약 섹터라든지 코로나 전국 하에서 안 좋았던 그런 피해를 봤던 코로나 피해 바이오주들이 이제 뭐 2020년 같은 강력한 시세 분출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회복과 나아지는 시세의 방향이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려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괜찮은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좀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뭐 급등주의 패턴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서 BSK 이런 것들도 뭐 괜찮은 모습 계속 흐름적으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NFT 게임, 뭐 메타버스, 뭐 2차전지 일부 이런 쪽으로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테마주들도 오늘은 좀 좋진 않았네요. 5%에서 많게는 뭐 7%, 로브로브는 12% 밀리는 형태가 좀 됐던 것 같네요. RS 오토넷, 오토메이션 뭐 6.5%,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뭐 텔레칩스 같은 게 이제 22% 튀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3.9% 튀고, 인포뱅크, 칩스 에미디어도
플러스 내면서 자율주행은 돌아가면서 좀 상승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장비주 쪽, 뭐 NS 2% 상승, 엔시스도 3% 상승, 이노메트리 2% 상승, 원익 PNE 2.6% 상승, 대보 마그네틱 7% 상승해서 2차전지 쪽은 장비주로 매기가 좀 쏠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사실 2차전지 시세에 조금 이제 후속적으로 좀 약한 어떤 수급들이 그냥 붙어서 먹는 어떤 테마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한 어떤 시세의 어떤 종목들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은 뭐 큰 수급이 최근에 안 나와요. 좀 실종돼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작다 보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뭐 셀트론이 최근에 이제 순매수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전기전자 섹터 쪽에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좀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좀 많이 보이죠. 코리안리, 미래에셋증권, JB금융지주, 현대해상, 메리츠 화재라든지 금융주들이 최근에 좀 수급적으로도 올라오는 형태 보여지고 있고요. 와, 메리츠 화재는 엄청 튀네요. 급등주처럼.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넘어가면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 바이오 쪽도 보이고 큰 어떤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ISC 반도체 쪽 괜찮은 모습. 이 정도. 다른 건 이제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긴 좀 어려울 개별주의 어떤 성격인 것 같네요. 확실하게 셀트론 그룹주의 어떤 흐름이 수급 이동은 바닥을 다지는 형태든 좀 전개된 것 같고, 오늘 이제 셀트론을 많이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셀트론 그룹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 어제 이제 셀트론과 헬스케어가 이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다. 이거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요. 사실 10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이제 결정을 했고, 또 이제 최근 주가에 대한 어떤 원성이 굉장히 커질 때였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근데 오스테 인플라 같은 또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완전히 이제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뭐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이 두 기업의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바닥을 좀 찍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투자 심리를 좀 일으켰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규모 자체도 이제 작진 않았습니다. 셀트론 1000억, 이제 헬스케어 500억 해서 자사주를 3개월 동안, 3개월 안으로 이제 장대 매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공시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나치게 저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셀트론 그룹 같은 경우는 R&D에 가장 이제 포커스를 둬가지고 자사주 매수라든지 현금 배당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안 합니다, 사실. 그렇게 또 회사 측이 계속 얘기했었고, 우리는 성장을 위한 어떤 R&D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이제 신약 쪽으로도 개발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또 유망한 기업을 또 인수합병 내지는 지분 투자하는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어떤 장기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자금을 써나갈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한 거는 지나친 저평가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일으켰고, 기관 외국인들의 순매수까지 같이 동반해서 이제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수급이 그래도 우호적으로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셀트론 같은 경우 26만 주나 되는 외국인의 순매수 500억 넘죠. 그리고 이제 기관의 19,000주 순매수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쌍끌이 매수, 그리고 5% 넘는 상승.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전체적인 시장도 안 좋았고, 바이오 센티도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이제 7% 넘는 상승을 이제 합쳐서 보여준 거죠.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 양쪽 기관 외국인들 양쪽에서 같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이제 최근에 좀 들어왔네요. 그렇죠? 수급이 조금 돌아서는 형태가 좀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리포트 2개가 나왔는데 좀 이따가 제가 체크해드리겠지만 3분기 실적이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키론에 대한 매출도 3분기엔 반영이 안 되면서 사실 4분기에 이제 반영될 거죠. 그런 것까지 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단으로도 이제 상당한 실적의 턴이 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셀트론 제약 같은 경우
여기는 자사주 매수 공시를 안 하다 보니까 시세 탄력이 좀 약하네요. 그래서 셀트론과 헬스케어 위주의 어떤 강세가 최근에 좀 벌어졌다. 이제 어제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리포팅 나온 거 보면 목표 주가 10만 원. 예. 그래서 지금 대비해서 또 한 30-40% 정도 이제 업사이드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4분기 레키로나 공급으로 이제 컨센을 좀 상회할 수 있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4분기 실적은 레키로나 이제 유럽향에 대한 공급 물량 1,500억이 이제 반영이 될 거죠.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걸로 보인다. 이제 셀트론보다는 헬스케어 쪽에 이제 모멘텀이 좀 큰 거죠, 사실상. 이미 이제 셀트론은 헬스케어에 이제 이 레키로나 매출 찍히는 물량을 반영했었고, 사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걸 매출로 반영하는 거죠.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걸로 보인다. 트룩시마 점유율 정체 등으로 동사의 주가는 지난해부터 지속 하락하면서 반토막이죠. 마이너스 49% 하락했다. 올해와 이제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키로나 판매가 뭐 1조, 2조 뭐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그렇게 좀 예상했는데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 어떤 매물들 지속 출회되면서 이제 시세가 반토막이 난 거죠. 23년에는 아바스틴, 스텔라라 시밀러의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제 3분기 부진 뒤 4분기는 레키로나로 이제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 해서 매출액 전망은 5,848억, 전년비 51% 증가, 전 분기비 43% 증가로 굉장히 크게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단으로도 이제 905억. 전분기가 너무 안 좋았죠. 전분기 대비 한 300% 플러스 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각각 11%씩 상회가 전망이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바이오 시밀러들도 점진적으로 좀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가면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는 움직일 것이고, 좀 안정된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죠. 램시마 SC, 트룩시마, 허즈마 제품들의 고른 성장 기반으로 레키로나의 유럽향 1,500억 공급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유럽 승인 이후 공급 계약이 개시되었으며 향후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추정치에서는 확정되어 보도된 계약만 반영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오미크론이 좀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 변이가 아니었다면 그 전에 이제 델타 변이까지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 게 좀 레키로나가 밝혀졌는데, 오미크론에서는 사실 기존 한특치료제 자체가 지금 뭐 그 한 연구경에서 대학이었나요? 실험을 해봤더니 효능이 없더라고 하면서 사실 좀 부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가져가려는 쪽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불안하죠. 이게 효능이 없는데 이제 가져갈까봐. 그래서 사실 기존의 레키로나 자체가 그 계약이 좀 크게 열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확정된 내용만 반영했다는 게 그런 내용일 거라고 추정이 돼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후속 파이프라인은 그래도 이제 효능이 있는 걸로 좀 밝혀졌고, 그 부분이 이제 임상이 올라온다면 가치에 좀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또 뭐 경구용 치료제가 또 강력한 또 라인업이 또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쉬운 어떤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엄밀히 우리가 이제 셀트론과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지금부터는 본업 자체와 또 이제 신약 개발 같은 이제 새로운 어떤 ADC 이제 회사 쪽에서 이제 파이프라인 올라오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나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이제 펀더멘털 외적인 거는 이제 3사 합병, 3사 합병도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 내용이 될 수도 있죠. ESG 차원에서는 워낙 지금 점수가 안 좋다는 게 수급적으로도 좀 부정적인 요인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3사 합병으로 인해서 ESG 점수가 올라가고
우호적인 ESG 펀드 쪽에서도 수급이 유입된다면 사실 상당히 좋아질 수 있죠. 주가 측면에서. 그래서 어쨌든 뭐 합병에 대한 얘기는 뭐 작년 내내 얘기했는데 뭐 그건 회사가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도 많았어요. 사실 뭐 3사 합병 언제쯤 예상하느냐. 근데 어떤 시점에 대한 얘기를 전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 부분이 뭐 시장에서 이제 확정이 돼서 나온다면 가치가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주는 최근에 거의 바닥권이었다고 회사 측도 판단을 한 거고, 저도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밝혀왔는데요. 어쨌든 수급도 좀 돌아가는 모습이고, 주가도 좀 턴을 하는 모습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 램시마 SC, 23년은 이제 스텔라라, 아바스틴, 이제 신제품 이런 쪽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 수익성과 성장을 이끌었던 리툭산, 시밀러, 트룩시마, 미국향 점유율이 정체, 매출 약화가 좀 지속되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한 1등 퍼스트 무버였던 지위를 이제 계속 유지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역전당하면서 사실 바이오시밀러 퍼스트 무버가 계속 1등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감들을 좀 만들게 된 거죠. 그게 컸던 것 같고, 그렇다면 신제품들을 빨리 이제 이렇게 또 내놓는 게 필요할 텐데, 그리고 이제 내놓은 것들이 좀 잘 팔리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게 필요할 텐데, 사실 램시마 SC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고, 또 이제 유플라이마 이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도 그렇게까지 지금 임팩트를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좀 본격화된다면 주가에는 상당히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게 확인이 좀 돼야 된다. 여기서도 이렇게 짚고 있네요. 올해 성장 모멘텀으로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있다. 고마진의 램시마 SC가 2738억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래도 밸류에이션을 그래도 좀 쳐줄 수 있겠죠.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는 1300억 원이 전망이 된다. 이 정도만 나와도 괜찮아요. 이게 항암제 결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빠른 침투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항암제가 이제 워낙 빠른 그 새로운 제품이 쓰이는데 좀 유리하고, 왜냐면 이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질환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이제 기존 제품을 쓰고 있는 환자가 계속 이제 생존해 있으면 그 제품을 잘 안 바꾸는 경향이 큽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항암제 계열이 이제 상당히 침투가 빠르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룩시마가 이제 그렇게 좀 점유율을 빨리 끌어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조금 속도는 느리다, 이 정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유플라이마가 이제 지난해 EU5 국가 중에서 3개 국가에 출시됐고, 올해 상반기 이제 2개 국가 추가 출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 지역 출시에 따른 매출 확대가 가능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고농도 유일한 이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을 확보하는 거는 이제 확실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올해도 매출액 성장은 뭐 뚜렷하게 나타날 걸로 보일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의 추가 공급 여부에 따라서 실적 상승 여력이 있을 걸로 전망된다. 그래서 추가 공급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제 추가적인 매출액 증가 요인 될 것이다. 올해 이제 매출액 전망은 2조 380억, 영업이익은 2666억, OPM 영업이익률은 13%. 그리고 이제 아바시틴 시밀러가 이제 올해 말 허가 예상으로 23년에는 온기 반영되고, 스텔라라 시밀러 출시, 그리고 램시마 SC 미국 진출도 23년이 될 걸로 예상된다. 실적 성장 모멘텀은 23년이 다가올수록 재차 반영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목표 주가는 10만 원을 유지한다. 어제 이제 삼성증권에서도 나왔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레키로나 수출 증가로 이제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다.
역시나 이제 뭐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0만원 똑같이 유지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레캐노다 효과 데이터가 추가 확인 필요하나 올해 이제 바이오시밀러 매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서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레키로나 모멘텀이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도 했지만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좀 힘들었죠. 이제 트룩시마가 이제 2위로 밀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점유율 자체가 정체를 하면서 조금 이제 힘들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안정이 좀 예상되고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로 안정적인 성장이 좀 기대된다. 그래서 올해는 램시마스시하고 유플라이마가 그래도 어느 정도 코로나 때문에 처방이 좀 잘 안 됐던 것도 있었죠.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되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유럽 쪽에서 특히나 좋은 어떤 시밀러 매출이 좀 찍힐 걸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오미크론 쪽은 그 변이,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이 레키로나가 효과가 좀 미미한 게 이렇게 대학교 진행 실험에서 나왔고,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선호가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셀트론에서는 자체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효능을 검증 중이다. 국내는 오미크론 변이 비중이 현재는 낮은데 이제 다음 달 되면 우세종이 될 걸로 뭐 전망이 되고 있고,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이번 주부터 들여와가지고 이제 보급은 뭐 당장 할지 다음 주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키로나하고 국내에서 이 경구용 치료제하고 같이 이제 보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기 전까지는 레키로나 처방이 어느 정도 유지되겠지만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다면 레키로나 처방이 좀 많이 줄 거다.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바이오 쪽에 이제 산업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차 증권에서 나왔죠. 1월 7일 날 나온 내용인데, 영국의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제 분석,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망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보죠. 제 생각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일단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각 국가별 병원의 병상 정상화를 이루게 될 경우 제약바이오 섹터에 크게 세 가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된다. 코로나19 이전에 병원 내원이 가능해지면 전문 의약품 처방이 늘어서 전통 제약사 실적 개선, 그리고 이제 수술에 필요한 의료장비 공급 재개로 의료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제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임상시험 피험자 확보, 임상 환자들 확보가 좀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병원 내원이 가능해지면. 그러면 임상 기관들의 정상화로 각국 바이오텍들의 임상 개시 모멘텀이 활발해질 것이다. 사실 코로나 전국 하에서 2년 동안 신약 개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처참하게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임상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이 못된 이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활발해질 수 있다. 모멘텀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결국 이제 그 바이오는 그 학회에서 임상에 대한 모멘텀들을 막 발표하고 우리 뭐 이렇게 좋은 임상 결과를 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각 국가의 여러 어떤 이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 저런 기술 우리도 사야겠다. 야, 저런 결과를 냈어? 하면서 이제 그 기술을 사오는데 팔고 사는데, 사실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큰 거래가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 이후에 뭐 딜들이 크게 좀 발생합니다. 과거에 이제 한미약품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계속 개최되다 보니까 좀 큰 딜도 좀 어려웠고, 뭐 임상도 제대로 잘 못했고, 그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2분기부터 다시 항암학회 쪽에서 이제 대면 참석이 가능해진 시점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이제 사실 뭐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된 거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온라인 된 건데, 아마케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다시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된다. 계속 좀 미뤄지고 있어요. 바이오 신약 섹터가 계속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고 이런 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오프라인 컨퍼런스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랬다면 좀 이렇게 턴을 하는 흐름이 전개될 텐데 다시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셀트론은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회사가 그냥 자사주 매집하겠다 하니까 딱 턴이 되는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고, 신약주들도 이런 어떤 모멘텀적인 턴의 어떤 이벤트가 좀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뭐 2분기 아마켓 쪽으로 좀 리포트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크론 확산 그리고 이제 여러 변이에 대한 추세를 볼 때 오미크론 이제 변이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이제 굉장히 낮더라. 치명률이 낮더라. 그래서 사실 뭐 치명률이 낮은데 이제 입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옛날보다 이제 과거보다 델타보다 이제 오미크론이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확률적으로는 이제 치명률이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입원율이 낮을 수 있겠지만 입원 환자의 수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뭐 임상 진행 같은 게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데이터로서 나왔는데 보시면 영국을 분석한 거예요. 영국 1일 코로나 확진자 수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죠.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 비중이 90% 이상. 그래서 이제 병상 입원 환자 수도 결국 이제 증가세는 약세인데 증가를 한 거죠.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로. 그래서 보시면 사망자 수는 월등하게 이제 급증후 확진자 대비해서 오히려 1일 사망자 수는 감소했다. 그래서 치명률은 굉장히 낮아졌고 결국 이제 병상을 확보하는 게 바이오 섹터에도 훈풍이 될 것이다.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본격 공급이 된다면 미국, 유럽 내 병상에 대한 정상화는 제약 바이오 섹터의 훈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뭐 화이자, 뭐 머크 거도 이제 있지만 화이자께 아마 더 팔릴 것 같아요. 효능적인 부분에서 머크보다 월등히 좀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올해 생산량 총 1억 2천만 명분으로 세계적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수요보다는 낮을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리포트에서는 결국 이제 바이오가 좋아지려면 경구용 치료제가 많이 이제 빨리 보급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병원이 정상화를 이루게 된다면 요 세 가지의 호재가 나올 것이다. 전통제약사 실적 개선, 의료기기 업체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다수의 임상이 개시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될 것이고, 시야로 임상대의 기관이죠. 이쪽에 대한 실적 개선도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바이오 섹터 전체의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뭐 현 시점에서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렇게 또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이 모멘텀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이제 뭐 아마케라든지 이제 요런 부분들이 요때부터 아마 좀 어떤 바이오 좀 좋은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아쉽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그렇게 큰 딜이 발생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온라인이 돼서 어찌됐든 모멘텀적인 측면이 크지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 요 기사까지 한번 마무리해서 보도록 하죠. 셀트론 항체 바이오 시밀러 저력 빛났다. 연매출 2조 시대 눈앞에 뒀다 하면서 매출액이 2조다. 바이오 기업이 정말 전무후무하죠. 국내 기업 중에서는.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거의 뭐 실적 기준으로는 발돋움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 포함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나오면서 주가적인 어떤 턴도 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어쨌든 최근 한 6개월 정도죠. 셀트론 그룹의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는 거의 뭐 침체였죠.
예, 그리고 이제 호재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거기에 또 믿었던 실적까지 처참한 수준이 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 그리고 뭐 반대 매매성 물량들도 많았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작용했을 거고, 복합적으로 이제 뭐 안 좋은 일은 뭐 연속적으로 오는 거죠, 한꺼번에. 그리고 지금 자사주 매주 소식부터 해서 이제 또 좋은 어떤 흐름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또 개선되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진단키트 쪽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좀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대규모 또 이제 진단키트까지 공급하게 됐고, 또 이제 아마존 공급, 또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매출도 늘어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제 다양한 어떤 부문의 어떤 매출액이 좀 찍히면서 사실상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올해는 또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좀 가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괜찮은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으니까요. 작년 거의 뭐 1년 내내 내리막 내지는 이제 안 좋은 어떤 내용만 있었는데, 올해는 좀 좋은 내용으로 좀 기쁜 주주들의 어떤 부분들을 보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셀트론 그룹주 앞으로는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요. 오늘은 뭐 바이오, 셀트론 쪽으로 많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달이 참은 기울구나. 역시 이제 봄, 여름, 가을이 오면 이제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하듯이, 사실 뭐 게임 NFT, 뭐 2차전지 쪽으로는 워낙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차익 실현 내지는 조금 추세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는 겨울이 좀 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겨울이 생각보다 좀 기네 하면서 지금 구간은 그래 좀 겨울잠도 자고 좀 인내하면서 이 추위를 눈보라를 조금은 견디는 구간이구나,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셀트론 그룹주도 보시면 참 한 3, 4개월 정도 너무 힘들었죠, 사실. 어려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구간이 지나게 된다면 이제 전제는 유망한 종목이라는 분석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이제 인내하는 구간은 분명히 있고,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종목과 섹터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그 구간은 그래도 좀 현명하게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시장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나아지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신박사는 또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